YL그룹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강미란, 강세리, 황기찬, 니들한테 진실이란 게 있기나 한 거야? 또다시 YL그룹 오너 리스크가 터지게 됩니다. 학력 위조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강세리, 황기찬의 아들 논란. 황기찬에게 2명의 친아들이 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사건이 생기니 강미란의 표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일어서서 회장실로 갑니다. 회장실 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고 들어서는 강미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황기찬이 고개를 듭니다. 뉴스 봤어? 지금 인터넷에 난리야. 강세리 씨 아들 지호랬던가? 지호 자네 아들이야? 기찬의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나 이제 정말 자네들 정말 더는 못 믿겠어. 회사가 어디까지 곤두박질 쳐야겠어? 난 사실 제인이 이 모든 일이 제인이로 인해서 벌어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확실히 알겠네. 제인이가 아니라 자네였어. 자네와 강세리 말이야. 황기찬은 입술을 꾹 다물고 강미란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자네가 우리 제인이 망상증이라고 했잖아. 외도한 것도 제인이고 그걸 들키니까 이혼을 요구를 했다고. 황기찬이 조용히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고모님, 그건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또? 황기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미란이 말합니다. 그 일도 자네랑 강세리가 조작한 거 다 알고 있어. 병원 기록까지 조작해서 조카랑 고모 사이를 이렇게 갈라나? YL그룹을 차지하려는 수작이었어? 강미란은 황기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강세리 씨랑은 정말 제인이랑 이혼한 이후에 만난 거 맞아? 그 여자의 아들은 자네 아들 아닌 게 정말 맞고. 황기찬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뜹니다. 강미란이 차갑게 황기찬을 향해 말합니다. 더는 자네를 믿을 수가 없어. 당장 회장직 내려놔. 그 자리도 내가 만들어준 거야. 황기찬은 그 말에 눈을 부릅뜹니다. 못 볼 걸 보지 말고. 회장 놀이는 그쯤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 이사회 열 거야. 이번 주까지 자리 정리해. 순간 기찬이 벌떡 일어나며 책상을 짚습니다. 그리고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미란을 향해 묻습니다. 고모님께서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 말에 미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뭐라고? 무슨 말이야? 황기찬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합니다. 제 사생활 때문에 제가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요? 이 회사에 제가 바친 세월이 얼만지 제대로 알고 계시긴 하십니까? 고모님보다 제가 먼저 이 회사에 몸담았어요. 사생활 문제로 따지자면 저보다 고모님 쪽이 더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거 아닙니까? 미라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띠려다 급히 감추며 묻습니다. 무슨 말이야? 기찬은 천천히 미란을 향해 다가가며 낮고 무거운 톤으로 말합니다. 처남, 말입니다. 미란이 다시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합니다. 승우가 왜? 황기찬이 비릿하게 웃으며 처남이 장인어른의 혼외자가 맞습니까? 고모님 아들이 아니고요. 그 말에 미란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입술을 살짝 떨며 눈을 치켜든 미람은 평정심을 지키려 애쓰며 말합니다. 지금 자네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지? 기찬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며 말합니다. 저 회장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고모님도 모든 걸 내려놓으시죠. 미라는 떨리는 눈으로 기찬을 바라봅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굳은 얼굴로 회장실 문을 닫고 나와버리는데요. 분노와 모욕감, 죄책감이 뒤엉켜 표정이 잔뜩 구겨져 있었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한 손으로 머리를 짚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속에서 뒤엉킨 세월이 파도처럼 쏟아져 내린 듯한 미란의 심정. 처남이 장인어른의 혼외자가 맞습니까? 고모님 아들이 아니고요. 황기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황기찬까지 알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시간이 한꺼번에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승우에게 말해야만 할 때가 왔다고 직감하는 강미란입니다. 황기찬보다 먼저 자신이 모든 사실을 직접 털어놓는 것이 그나마 승우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승우에게 연락합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끝에 승우가 받습니다. 승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밖에서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잠시 망설이던 승우가 알겠어요 라고 답했고 미라는 전화를 끊은 뒤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려다 이내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 순간의 치장 따윈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얼마 후 고급 레스토랑 탁자 위의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그 앞엔 미란과 승우가 마주보며 앉아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써는 손길이 능숙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고모 안 드세요? 승우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살짝 갸웃합니다. 고모,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거예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접시는 그대로였고 포크와 나이프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란이 말없이 승우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죄책감, 두려움이 섞여 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시선이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들어 미란의 눈을 바라봅니다. 고모, 무슨 일이세요? 미란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승우야,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지? 순간 승우의 손이 멈춥니다. 스테이크 위에 얹은 포크가 접시에 딸깍 하고 부딪히며 떨어집니다. 고모,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 엄마가 누군데요? 미라는 핸드백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은 빗발에 있었고 오래된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란이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정리한 후 조용히 승우 앞에 내밉니다. 이 사진, 너 아주 어렸을 때야.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내가 네 엄마야. 지금까지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승우는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사진 속 어린 승우와 그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미란의 얼굴. 그는 어이없는 듯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고모,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이런 장난은 좀. 하지만 미라는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망울이 붉게 젖어들며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합니다. 장난 아니야. 할아버지가 내 결혼을 반대하셨어. 그래서 네 아버지와 헤어졌고. 근데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어. 네가 내 뱃속에 있다는 걸. 승우는 숨을 죽인 채 미란을 바라봅니다. 미란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너를 낳고 큰오빠랑 새언니에게 맡겼어. 그게 너를 상처받지 않게 키우는 길이라고 믿었어.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은 사실 네 큰아버지야. 새언니가 널 정말 잘 키워줄 줄 알았어. 미라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낍니다. 상처 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우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가슴 안에 응어리졌던 감정이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고모, 그래도 이건 아니지. 승우는 눈시울을 붉힌 채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빠가 바람나서 낳아온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을 텐데 차라리 엄마한테만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증오하진 않았을 텐데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고모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승우는 울음을 꾹 참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해요. 더는 못 있겠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승우는 방향 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멀어져가는 자동차 소리, 거리의 불빛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익숙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족발명가 제왕족발. 승우는 피식 웃습니다. 아, 여긴 왜 온 거야? 돌아서려던 그 순간 맞은편 치킨집에서 누군가 뒷문을 열고 나옵니다. 피곤이 가득한 얼굴, 살이 빠진 볼.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자세. 최자영이었습니다. 최자영이 가게 앞에 있는 승우를 발견하곤 순간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지막히 부릅니다. 아들? 승우니? 승우는 놀라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뒤돌아보며 자영과 눈이 마주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영이 승우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때 승우를 향해 쏟아내던 독설과 징후의 그림자는 지금 자영의 눈빛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자영은 다시 한번 눈을 빤히 바라보며 부릅니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요? 자영은 승우 앞에 멈춰 서더니 한 손으로 승우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밥은 먹었니?
얼굴이 반쪽이네. 밖에 비도 오는 것 같던데 이런 날 밖에서 왜 돌아다녀? 승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을 향해 네가 우리 가정을 망쳤다. 네 존재가 내 인생의 오점이다 라고 말하던 여자가 지금은 마치 예전처럼 자신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으로 보고 있다니. 승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최자영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얘는 또 왜 그래? 엄마가 네 걱정해서 그러지. 얼른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자영은 승우의 팔짱을 끼며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더더욱 이상함을 느끼는 강승우. 우리 집이요? 저번엔 저보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 자영은 갑자기 표정이 멍해집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자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영은 이내 이마를 짓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 닿았고 승우는 그 손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걸 봅니다. 자영은 승우를 바라보다가 순간 눈빛이 허공을 응시하듯 흐려집니다. 우리 은호는 어디 갔지? 은호 유치원 데리러 가야 하는데. 승우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합니다. 자영의 눈빛엔 현실감이 없었고 자영은 지금 시간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승우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영의 어깨를 붙잡고 말합니다. 지금 2025년이에요. 은호는 사고로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그제서야 자영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혼란, 두려움, 부정,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얼굴 위로 지나갑니다. 자영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승우를 바라봅니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이상해. 기억이 자꾸 빠져. 너한테 화냈던 것도 기억이 안 나. 승우는 말없이 자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승우는 자영의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치매라는 무게, 그리고 오해와 원망으로 쌓였던 시간이 빗물과 함께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이 치매에 걸리면서 가족들에게 쌓인 원한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다시금 예전의 기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과연 강재인의 가족들에게는 계속해서 악재만 쌓이게 될까요? 최자영의 아픔이 이제는 가족들을 똘똘 뭉치게 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